공무원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런 발언을 하나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오늘 현진권 관장님께서 해주시는 거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하러 왔고요. 오늘 공부하는 의미에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역시 우리가 그 용어 전쟁에서 어쨌든 그걸 넘어서야 되겠다. 용어 전쟁에서, 용어 프레임에서 부자 감세 이러면 확실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겠다. 부자 감세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미 여당 당대표 선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치열하게 그들끼리도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이 감세 정책을 내세운 걸 가지고 이미 부자 감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또 프레임 용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진권 관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사실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부자 감세라는 것에서 각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전략적인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자료 찾아보니까 이미 뭐 경제학과 교수 이런 분들도 심지어 칼럼을 통해서도 이 부자 감세를 비판하면서 전 정부들,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것이 결국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거고 또 초기업들, 초대 기업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이번에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얘기하신 걸 보니까 내용에 보면 기업의 세금은 특정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주에게, 근로자에게, 또 협력업체에 가고 소비자들에게 귀착되는 세금이 법인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그 현진권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법인세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주주들, 돈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재벌이라든지 재벌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로소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마치 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들을 배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특히 또 이 좌파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세금 정책을 이렇게 감세 정책을 하는 데는 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국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 문재인 정권 동안 학습이 된 게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결국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로 이렇게 세금을 결국 다주택자들 또는 부자들에게 어쨌든 부동산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부과함으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결국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됐지만 결국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집값을 계속해서 올리는 노무현 정부 때도 학습이 됐는데도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종부세를 올렸고 그래서 집값 상승을 결국 가져왔고 어마어마한 집값이 서울에 있는 지금 이제 웬만한 서민들은 서울에 진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요. 결국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30대들에게 증여가 많이 일어나는 강남의 30대들에게 증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그런 기사까지 접하는 결국 뭐냐면 서민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졌고 그것을 결국 이제 체험하게 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알게 된 건 그건데 이제 국민들이 또 금세 잊어버려요.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또 저들이 프레임 전쟁을 또 막 해오면서 결국 국민들이 왜 정권을 바꿨는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이 감세 정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용어를 잘 선택하고 이렇게 감세부자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잘 바꾸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각인시키는 것, 누가 더 빨리 각인을 시키느냐, 누가 더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갖게 하느냐, 거기에서 져버리면 정책을 하기도 전에 결국 이번에 5세 학제 개편권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학제 개편이라는 말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저히 이제 꺼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제 개편이라는 것은 원래
긍정적으로 보면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학제 개편 얘기를 섣불리 터뜨린 것 때문에 결국 학제 개편 논의는 윤 정부에서는 더 이상 꺼내지도 못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폭탄 돌리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번 감세 정책도 그런 의미에서 잘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서민들한테 좋은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사람한테는 결국 30% 정도를 감세해 주는 거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땐 8만 원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총 급여가 7,8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연금,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렇게 7,800만 원 정도씩 버는 사람한테는 또 연 6%를 감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4만 원 감세인데 좌파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8만 원과 54만 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적으로 봤을 때 6%와 30%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소득자한테 더 유리한 것처럼, 왜냐하면 54만 원을 감세해주고 저소득자에게는 8만 원을 감세해줬다는 걸 봤을 때는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결국 54만 원을 감세받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어렵겠다. 그냥 금액만 가지고. 이런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아주 필요한데 설명할 시간이 있겠나 국민들을.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할 때 주로 메시지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용어 전쟁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여당 후보, 당대표 후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부자감세 보전용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법인세가 감세를 하면 재정이 축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윤 정부에서 자산을 매각하겠다라는 시도, 그 다음에 이 재원 조달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의원은 성남 전 시장일 때 치유지 열심히 팔아먹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이 국유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쓸모없는 국유지를 뭐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마치 뭐 자기는 이런 나라의 어떤 재산을 팔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벌써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의 공격과 이들의 프레임 전쟁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 오늘 현진권 관장님이 주최하신 이런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는 게 좋은가,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역화폐다, 뭐 선심성 현금 살포다 해갖고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이재명이라든지 박원순 전 시장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치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처럼 했지만 그것이 그 부담은 또 세금으로 또 서민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저도 나름대로 스피커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